검사를 못했어. 근데 유정아. 그 시간이 없어. 근데 왜 그랬냐면 또 증상이 나오면 하려고 했는데 또 괜찮은 거야. 근데 젊었을 때 지켜야 돼. 난 30살에 암 수술하고 언니가 그때 딱 30이었어? 한국 나이 30. 근데 너무 어린 나이에 만 충격이었겠다. 29. 언니 근데 되기 전에. 그거 뭐 응? 증상이 있었어? 증상이 생리가 막 들쑥날쑥하는 거지. 응. 우리 희경이가 둘째를 갖고 있어서 산부인과를 가는데 얘 너 잠깐만 안 누워봐. 좋았는데?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얘기를 하는데 그 의사의 직감이라는 게 있다는 거지. 얼굴 색하며 배가 볼쑥 튀어나온 걸 보는데 기가 콱 차더래. 안색이 안 배가 좋아. 많이 전형적인 나왔었어? 9개월 사이즈. 근데 그걸 왜 그때 몰랐어. 나는 내가 그때 단전 호흡을 했거든. 그래서 단전이 이렇게 간단하게. 언니 9개월이면 거의 만삭배인데. 나도 그래. 진짜 배가 이렇게 나왔는데 수술을 했지. 그러니까 였어 언니? 말 근데 말기면은 거의 침울한 상태 아니에요? 난 석 달 끝이라. 후에 어떻게 될지 죽을지도 모른다. 석 달 시한부라고 대놓고 얘기했어. 근데 아유 명이 기세요. 근데 주변에 보면 암 극복하고 잘 견디시는 분들 많아. 그러니까요. 어. 그런 분들은 정말 상 줘야 돼. 나 상 줘. 진짜 오늘 상 드려야 되겠어. 뭐 드릴까요? 밥상. 밥상. 떡 부러지는 밥상. 진짜 언니야말로 산 증인이다. 말 그대로 산 증인이야. 맞아. 기억이 사라지는 중 계절이 오고 가는 중 버스의 전철에 누구를 기다려 아무도 없는 밤 안심한 사람아 등 밑에 앉아서 한참을 서성이다 일몰이 무서워 집으로 돌아오다 전 눈물 자국을 들킬까 맘 졸였던 그날로부터가 만으로 한 살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야. 예, 반갑습니다. 네. 아유, 벌써 추워가지고 이렇게 담을게 하네요. 웬일이야? 저기 좀 약간 사세요 좀 주시죠. 이렇게 이야기꽃 피우고 계셨었어요? 자기소개를 좀 부탁을 드릴까요? 네. 저는 지금 암 8년 차고요. 네. 이상한 걸로 8년 차긴 하지만 어쨌든 난소암 3기 말에 8년 차고 지금 항암 치료 끝난 지 1년 정도 된 지금 암 환자 뽀삐라는 유튜브 계정을 운영하고 있는 조윤주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직장암 3기 지금 한창 치료 중에 있는 지금 치료 중이시고? 그래서 8살 때 소아암도 알았던 적이 있었고 학이 사는 세상이라는 채널 운영하고 있는 신현학이라고 합니다. 성함이 네. 글자가 네, 학이라. 학이 사는 세상. 맞습니다. 저는 암슬 신자 운영하고 있는 비타황입니다. 저도 유방암 3기고요. 저는 일단 항암은 다 했고요. 근데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는 좀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안녕하세요. 네, 저는 작년에 대장암 3기 진단을 받고 이제 수술하고 항암 치료 마친 지 1년 된 양동민이라고 합니다. 네. 네, 나이는 31살이고요. 인스타그램으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유튜브 사실 이름 짓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초보 유튜버예요. 근데 봤어요. 보셨어요? 관심이구나. 저는 이제 늙지 않은 관종 언니라고
그 이름 지으면서 엄청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름 짓는 거 쉽지 않으셨잖아요. 그죠? 예. 저도 유튜브 아 맞다. 우리 선배님도 어렵더라고요. 제목이 뭐죠? 나는 박미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아니 그렇게 이름을 지으신 이유가 있나요? 아까 암쓸 신자. 이게 그 약간 어떤 방송 프로그램을 네, 약간 네, 따라하셨나 봐요. 네. 저는 좀 정보 위주로 좀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험을. 정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항암 같은 경우 저도 너무 정보 없이 어느 정도 부작용이 심한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받다 보니까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이제 찾는데 많은 자료가 없길래 이제 좀 나라도 경험한 거를 좀 나눠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정보. 네. 이름 진짜 잘 지셨다. 네, 정보 느낌. 저는 암에 대해서 이제 또 식단 그런 거에 대한 정보라든지 암 개꿀팁이라고 그런 컨텐츠 제목이 있어요. 개꿀팁. 개꿀팁? 나이가 어린 개꿀 팁이라고. 개꿀팁. 네, 살짝 꿀팁. 비속어. TV 개꿀 TV. 아, 팁. 팁. 그래? 잘못 들었어? 항암 치료를 하면은 면역력이 굉장히 낮아지기 때문에 날 것을 먹으면은 좋지 않습니다. 회를 어떻게 먹을 방법이 없을까 해서 찾아낸 방법인데요. 싱싱하죠? 이 녀석이 힘이 좋구만요. 변호사님이 해주고 가셨어요. 이게 항암인데요. 어제부터 이제 살짝뿐이 부작용은 오기 시작했고요. 몸에 좀 무기력증이 생기고 입맛이 떨어지고 불안하긴 하지만 뭐 어쩌겠어. 우리는 환불불가 호텔에. 안녕 여러분. 사이판에서 제일 많이 걸은 기분이에요. 델시브란이랑 시금치야? 어머야. 부럽다. 그런데 SNS를 통해서 이렇게 내가 겪은 병, 즉 암에 대해서 좀 알리자 하는 계기가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저는 딱 재발하고 나서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살아있는 모습을 남기고 싶었어요. 그냥 기록을 하고 싶었고 친구들이랑 해서 총 3명이서 같이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얘네랑 같이 노는 거 내가 이렇게 즐거웠던 거 이런 기록들을 모든 것을 남기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었어요. 그냥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게 된 목적은 막 찍다 보니까 요즘 이제 컨텐츠가 조금 부족해져가지고 하다 보면요. 아이디어가 고갈이 미치겠어요. 돼서 맞아요. 뭘 해야 되나. 아이디어 좀 드릴게요, 저희가. 비슷하구나다. 동민이즘은 어떻게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이제 제가 원래 직업이 사진을 찍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4년 전에 뇌종양을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어머니를 간병해드리는 과정을 계속 기록하고 촬영하고 되게 어머니는 처음부터 시한부셨기 때문에 계속 되게 강박적으로 엄마를 되게 기록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진을 되게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2년 후에 제가 갑자기 대장암에 걸려가지고 자연스럽게 저는 이제 프리랜서 직업이다 보니까 제 개인 SNS로 일을 하고 받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영상으로 모든 사람들이 공유한다 그러면 가족들이 조금 반대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엄청났죠. 엄청났어요? 네. 누가 제일 반대를? 지금도 반대하고 계세요. 저희 엄마가. 엄마가 반대하신 이유는? 그냥 제가 가십거리가 되는 게 싫다라고 싫지. 엄마는 얘기하셨는데 싫겠죠. 제가 라이브 하는 걸 들어오셨어요. 하필 제가 라이브 방송을 4시간 동안 한 거예요. 와. 4시간 동안 이제 라이브 걱정하지. 4시간 동안. 거기에 댓글로 엄마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만해라. 꺼라. 그만하지 못할까. 그만해. 좋아요가 엄청 달렸겠는데요. 그만해. 그리고 그날 전화가 오셔가지고 한바탕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딸의 체력이 소진될까 봐. 네. 그러니까 너 피곤하게 다른 일도 하면서 굳이 이것까지 해야겠느냐. 그 암 걸린 거 뭐 좋은 거라고. 굳이 그걸 알리느냐. 나래도 딸이 어. 그러면 반대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걱정돼. 그러니까 걱정하셔서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도
틈만 나면 전화 오세요. 어떠세요? 반대가 있으셨어요? 그러게 저는 반대가 없었네요. 그래요? 처음부터? 네. 남편한테 얘기했을 때 저희 남편은 항상 뭐든지 잘 해봐라 이렇게 서포트해주는 편이라서 네. 근데 그거 살짝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혹시 좀 안 좋은 댓글이나 이제 이런 거에 스트레스 받죠. 스트레스 받을 것 같으면 하지 말고 그런 거 상관없으면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결혼 잘하셨네. 아,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송가에서 소문 나지 않았었어요? 그 아니 당시에? 그러니까 내가 암이야라고 밝히는 거는 정말 쉬운 게 아니야. 그건 진짜 동물의 본능이에요. 자기가 아픈 것을 굳이 알리고 싶지 않은 거. 청계천이 옛날에는 그 LP 시절에 네. 음반이 막 음반 장사들이 뭐 무슨 레코드사 해가지고 그럴 때인데 프랭카드가 딱 붙어가지고 뭐라고요? 양희은 석 달 시한부 인생. 어머. 그게 무슨 프랭카드가 붙었어. 장사하는 사람이. 왜냐면 그러니까 앨범이 이게 아, 거의 졸작 느낌으로 그럼 이게 마지막 앨범이다. 날개도 그렇지. 마지막은 내지도 못했어요. 근데 재고지 재고. 그렇게 걸어서 그렇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전화해서 막 난리를 폈지. 좋아요? 그렇게 해서 판 팔아 먹으니까 좋아요? 그랬더니. 막 이러면서. 새판 내지 않고. 반전이네요. 유명한 사람이야. 그럼 그 얘기부터 시작해볼게요. 처음에 병원에 그러니까 어떤 증상이 있어서 병원을 가시게 된 거예요? 저는 24살에 정말 부푼 꿈을 안고 상경을 했어요. 네, 서울에 오는 게 제 일생의 꿈이었거든요. 네, 버킷리스트. 강남으로 출퇴근을 하는 제 모습에 도취가 되어 있었는데 머리가 팽 돌았었어요. 그 갑자기? 한 달에 한 번 있는 그 생리 기간에 되면 예전부터 부인과 쪽이 혹이 있다고는 알고 있었거든요. 난소에. 근데 이거는 제가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이제 처음 이제 자취하고 그렇지. 대도시에서 그렇죠. 생활하려니까. 일도 너무 힘들었고 아무 생각 없이 수술방에 들어갔죠. 12월 12일 날. 근데 눈을 딱 떴는데 중환자실인 거예요. 어머. 왜 그렇게 됐죠? 막상 수술을 딱 들어가 봤더니 안 좋았구나. 암인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거기서 열어놓고 조직 검사까지 다 보내고 그렇게 그렇게 왔었나 해요. 봐요. 네. 응급 조직 검사 네. 하더라고. 응급 조직 검사 저희 엄마 불러가지고 전화해서 불러서 저희 엄마 쓰러지고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괜찮을 거야, 괜찮을 네. 거야, 괜찮을 거야 하다 병을 키웠네요. 어떠셨어요, 동민이 지금? 네, 저는 재작년 겨울부터 복통, 하복부 통증이 너무 심했어요. 그리고 소변이 되게 자주 마렵고 화장실을 가면은 대변이 안 나오고 근데 변비인가 보다 이러고 변비약 먹고 뭐 디톡스 한다고 별의별 디톡스 네. 식품들은 다 먹었었거든요. 그래도 시원한 게 해결되는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내과를 갔더니 장염 같다고 해서 장염약을 거의 일주일 먹었어요. 근데 나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산부인과 갔더니 난소랑 자궁은 깨끗하다. 방광염 같다 그래가지고 방광염 약을 또 4일치를 받아서 방광염 약을 또 항생제를 계속 먹는. 네, 그거를 4일치 먹었는데 어느 날 혈변을 보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위험하다. 식은 땀 흘리면서 또 구토가 막 나오고 이제 아래에서 안 나오니까 위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응급실에 갔더니 내시경 그게 안 들어간대요. 너무 용종이 크게 막고 있어서 그렇구나. 안 들어가니까 진행을 못했다. 그리고 이거는 암인 것 같으니 3차 병원으로 써주겠다 해가지고 바로 이제 큰 병원으로 갔죠. 대학병원으로 가서 다들 비슷한 경우인 것 같아요. 비슷비슷해. 저는 맞아. 종합격 투기를 하고 있었어요. 계속 이제 종합격 투기? 네, 종합격 투기 선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6년을 내리 운동하면서 운동에 몸 담아서 이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건강하게 당연하죠. 몸도 운동하는데 엄청 더. 뭐 키우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이 쉽게 겪는 그런 증상이 치질. 동네 종합병원에 가봤는데 진단을 했을 때 치질이다라고 진단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오진을 내린 거죠. 그러게. 그렇게 해서 치질 약을 처방받고 치질 약을 먹고 한두 달 지나도 이제 계속 증상은 조금 더 심해지고 있고 그래서 전문 병원으로 갔죠. 대장학문외과를 갔는데 거기서는 이제 이거 좀 상태가 안 좋다. 야, 이건 한 군데 병원으로 정리할 아니라 선배님 말씀대로. 저도 3군데 갔었어요. 거의 다 모든 의사 선생님 얘기는 똑같았어요. 시험 개복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수술을 하게 된 거죠. 그 증상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좀 비슷한데 유방암이셨다면서요? 네, 저는 예, 유방암인데 실제로 근데 유방암들이 증상이 좀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아무 증상이 없었고 7월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제 남편이 오래간만에 남편이 조금 일찍
저를 만져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게. 남편이 그 사랑을 나누면서 그 나누려고 하는 찰나에 이상하다. 뭐가 잡혀 이상해 이러는데 진짜 산통 다 깨지고 저도 그때 처음 안 거예요. 만져보면서 누웠을 때 만지니까 이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어쨌거나 남편분 덕에. 예, 저는 그렇죠. 저희 남편이 이제 구원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요. 네. 처음에 그 딱 암입니다 진단을 받았을 때 또 어떠셨어요? 어떤 마음이라고 표현 못해. 이렇게 약간의 화났어요? 담뱃재가 쓰러지는 것 같은 이렇게 무게가 안 느껴지는 허망함, 뭔가 이렇게 허전한 이상한 기분. 뭐야? 이제 좀 나이 30에 이제 좀 제대로 살아보려는데. 그리고 이제 하늘에다 대고 욕을 했지. 왜 나를? 왜 나만? 순서가 있어. 왜? 내가 좀 살아보겠다는데 이제. 화가 나지. 전 너무 똑같아요. 나이 30에. 응. 암입니다. 딱 이런 얘기 들었을 때 그냥 앞이 하얘지면서 나 곧 죽는 건가? 그냥 딱 그게 그냥 바로 딱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드는 생각이 아이 어떡하지? 아직 어린데 이제 그때 초등학교 안 들어갔거든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이제 이런 것들 저도 이제 하늘에 대고 이제 삿대질을 그렇죠. 삿대질 하죠. 네. 그럼. 애 생각하면 또 빨리 수습하고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넉넉히 있을 기간도 없는 거예요. 엄마는 그치, 애들 엄마들은 그래. 분위기로 아니까 또 그렇게 될까봐 막 입에다가 막 입으로 쑤셔놓고 막 혼자 막 이렇게 소리를 내지를 못하고 울고 속으로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를 그 초등학교 들어가는 거는 좀 보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입학식에는 가야 되는 거야? 졸업식에는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점점 길어져. 네, 그러면서 아니다 죄송하지만 조금만 더 늘려주셔서 사춘기 때 또 혹시 삐뚤어지면 안 되는데 엄마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결론은 나는 못 찍어요. 막상 그럴 것 같아요. 그런 것들 그다음에 또 저희 엄마가 이제 제가 진단됐다라고 이제 알려드리고 나서 내려오기까지 한 2주의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동물 울음소리를 내면서 밤마다 오셨대요. 엄마가.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찾을 수 없도록 두고 갈게. 근데 이 항암 치료는 사실은 이 혈관 주사를 통해서 하는 거 맞죠? 그 혈관 주사를 하고 그 약이 들어가고 그때부터 이제 아픈 거예요? 아니면은 아프다기보다는 정확히 이제 제가 소아암 이제 치료했을 때는 이제 항암의 고통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이제 잘 몰랐는데 성인 돼서는 이제 숙취, 강한 숙취. 술이 안 술 깨는 것 먹고 같은. 막 머리 아프고 속 메스껍고 미식거리고 엄청 안 괴롭죠. 좋잖아요. 그게 이제 약 기운이 있는 동안 내내 계속. 내내 그러니까 항암할 때 모기도 안 문다면서요? 네. 진짜예요? 이번에 이제 모기가 피 냄새를 맡기 때문에 이제 이게 신체 내에 이제 항암약이 돌고 있으면은 이제 모기가 좀 덜 무는거나 아예 안 물거나 얼마나 독하면 모기가 다 안 물어. 이 항암제 때문에 이제 피부들이 그냥 난리가 나거든요. 건조해진다면서요? 뭐 건조한 게 그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그 날씨가 건조했을 때 막 건조해지고 거칠어지는 그게 아니라 그 차원이 그냥 달라요. 그냥 피부가 없어지는 느낌. 진물 났어요. 네, 손톱 발톱도 다 들리고 건조해지면서? 까매지고 다 들리고. 네, 제가 그 TV나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항암 치료하시면 대부분이 이렇게 털모자 쓰고 안색 좀 안 좋고 한학 씨 지금 이것 때문에 쓰신 거예요? 머리 다 빠져가지고? 아니 이게 중요한 거는 그 영화나 드라마에서 봤던 모습이 아니에요. 제가 아는 친구는 온몸에 코털까지 다 빠졌대요. 맞아요. 채모가 다 빠져요. 채모가 진짜. 모든 채모가 다 빠져요. 그냥 온 몸에 있는 모든 털이 다 없어진다고 여기 생각하면 눈썹도 다 돼요. 빠진다고. 속눈썹, 아래 속눈썹, 위에 눈썹 다 빠지고 근데 그 약마다 또 달라요. 양마다 조금씩 달라요. 나 무조건 다 빠지는 줄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저도 저 그런 줄 알았어가지고 저희가 잘 모르는 부분들이 진짜 많은 거예요. 저는 그 머리가 빠지는 빠졌었어요. 약이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쓰는데 두 가지가 다 그런 항암 지금 약이었기 그럼 좀 때문에 잘한 상태인가 봐요. 1월 말에 마지막 항암을 맞고 그대로 계속 길러서 얼마 전에 처음으로 옆에를 좀 커트 친 거예요. 이게 그 지금 커트머리가 잘 어울리세요. 이쁘세요. 외국 배우 같은 느낌이 나요. 맞아요. 제가 커트 머리가 잘 어울. 왜냐면은
그 암 진단 받고 항암하기 전에 머리가 여기까지 길었었어요. 진짜요? 파마 머리로. 그랬었다가 이렇게 된 건데. 그 머리도 빠지고 살도 네. 찌고 그러면 그 집도 애 있잖아요. 네. 애가 보고 엄마가 좀 많이 놀랐을 것 같은데요. 저는 아들한테 미리 얘기를 했어요. 엄마가 변할 그러니까 못 거다. 알아들었더라도 일단은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항암을 받기 전에 미리 아들한테 이제 엄마가 이제 뭐 나쁜 세포가 엄마를 자꾸 공격한대. 그래가지고 엄마가 이제 이겨야 돼. 굉장히 이제 힘든 치료 과정 병원에 이제 많이 다닐 거고 좀 엄마 모습이 많이 달라진대. 특히 뭐 이제 머리가 싹 빠져서 엄마 대머리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줘. 그러니까 놀래지 마. 그때가 7살이에요. 그랬더니 하고 탁탁 또 나가서 놀고. 애는 애야. 다행이다. 차라리 여기서 엄마 이거 울었으면 나는 좀. 그래서 다행이다. 남자애니까 특히 남자애들은 예. 몰라요. 그러니까 설명해줘도 알았어. 이래 타닥 또 가서 막 장난감 갖고 놀고 이랬는데 이제 앉아서 갑자기 아침을 먹다가 말고 그 민머리 대머리 맨들맨들 팍팍이 이 노래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아모르 파티에 개사를 해가지고 탈모르 파티라고 어떤 유튜버가 아모르 파티 노래를 그 어떻게 한다고요? 민머리 대머리 맨들맨들 빡빡이 이게 있어요. 그게 유행했나 봐요. 초등학교 애들한테. 그러니까 형들이 부르는 노래를 듣고 왔는데 저를 한번 쓱 보더니 너무 큰 목소리로 민머리 대머리 맨들맨들 빡빡이 막 이러는데 저 그때 또 신기하게 저랑 저희 이제 친정 엄마가 빵 터졌어요. 그 노래. 너 어디서 그런 노래 들었어? 그게 무슨 노래야? 막 이제 이러면서 다시 해봐 막 이러면서. 근데 그때 또 저희 아들이 신났나 봐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웃겼고 이제 뭔가 내가 개그를 했어. 막 이게 신났나 봐요. 이제 그러면서 좀 잘 넘어가. 밝게 이겨내네요. 네, 잘 넘어갔어요. 다행이다. 저희 아들은. 너무 다행이다. 그리고 이제 7살 아들이어서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왔어? 엄마 왜 장애물을 시켜 이거 나 이렇게 하는 그러게 말이야. 학교 다녔습니다. 학교 다녔습니다 하면 돼. 태권도도 좋겠지. 태권도도 갔다 왔어? 가방 놓고. 저랑 판박이라고 사람. 오빠 닮아서 잘생기고. 그런가요? 잠옷으로 갈아입어. 켜져 있었구나. 문 닫아줘? 아니다 여기서 하는 게 좋잖아. 아 진짜? 갈아입을 수 있겠어 그렇게 하고? 뭐 먹고 싶어? 뭐 먹을까? 뭐 줄까? 아 햇빛. 우리 아들은 아무리 인지를 시켜도 제가 아픈지를 잘 몰라요. 1학년.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인지시켜요. 엄마는 아픈 거 알지? 그러면 어디? 그래서 그래도 뭐 모르지. 나름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다 들리면 어떻게 들려? 안 들리게. 일단 다양한 버섯을 먹기 좋게 썰어주시고 무 역시 먹기 좋게 썰어주신 다음에 이번에 특별히 또 암을 이겨내셨던 분들을 위한 만찬이기 때문에 소금, 설탕 대신에 저희가 직접 만든 천연 전류를 넣어서 직접 간을 맞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이 부추 무침을 준비하는데요. 환자분들을 위한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멸치액 자손 빼고 간을 맞추고
분의 요청에 의해서 제가 특별히 만들었는데요. 세보테 깜포라는 품종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위한 건강식 한상 차림입니다. Cause I wanna move out. I don't wanna move on.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밥 준비해드릴게요. 아 요즘에 고기 안 드신다고. 네 지금 락토오보. 네 락토오보 하고 계시는. 며칠 되셨죠? 이틀? 아 3일 됐어요. 작심 3일이니까 3일 넘었으니까. 오늘 만찬은 특별히 암을 이겨내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맞춤형으로 네.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메뉴가 조금씩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현미밥이 되어 있고요. 네. 버섯으로 만든 탕, 그다음에 매생이, 그리고 계란말이를 만들었고 그 위에는 비타민 C가 가득한 알로에로 만든 소스로 마무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이베리코 돼지고기가 있고 어디 있어요, 돼지고기? 여기 셰프님 근데 이베리코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어떤 돼지인가요? 이베리코가 조금 특이한 품종인데 이제 스페인에서 이제 하몽 만드는 품종인데 이 친구들이 3가지로 나눠져요. 뭐 어떻게 사는지, 뭘 먹는지. 여기 있는 등급은 이제 오전에는 축사에 있고 오후에는 이제 나가서 뛰어놀 수 있는 돼지들을 잡아서 만든 거라서 스트레스 많이 안 네, 받는. 조금은 좀 재미난 아이들 그런 친구들로 한번 요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아이들도 요리를 만들어. 재미난 아이들을 먹어주자.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거는 버섯을 여러 가지 넣어가지고 물을 넣어서. 야 맛있다. 맛있다. 향이 너무 좋아요. 우와. 건강한 맛이야. 이거는 가지 샐러드인가 봐요. 이게 가지두부. 가지가 왜 또 이렇게 그 안토시아닌 이런 것 때문에 항암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아버지가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와 그때 그 암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주변에서 별전을 다 받았어요. 별 음식을 다 받았고 별약을 다 받았어요. 중국에 뭐가 유명한데 이걸 먹으니까 정말 박스로 받았어요. 박스로. 근데 약간 그런 이제 암이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런 것들 많이 연락 오고 그러지 않아요? 정보. 차가버섯, 꽃송이버섯, 아가리쿠스 버섯. 아가리쿠스 뭐 저 이름이 처음 들어봤어요. 이름이 너무 가격해요. 아가리쿠스 버섯. 저 처음에 아 버섯 이름이 아가리쿠스예요. 아가리쿠스예요. 나뿐만 하신 거 아니에요? 아가리쿠스 나갔죠. 아가리쿠스는 처음 들었고. 아 그래요? 근데 사실 그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경우 많잖아요. 저는 솔직히 암이다 되게 말하기 조심스러울 때가 있었거든요. 뭐 예를 들어 지혜 씨가 같은 직장 동료였는데 암 치료 끝나고 회사에 왔어. 네 회사에 나왔어요. 왔어. 이제. 우리가 이제 친한 언니지. 어머 지혜야. 방송이에요 방송. 너 치료 끝나니? 어머 얘 몸은 괜찮니? 치료 다 끝났어요 이제. 그래 항암 끝났어? 아니, 치료 잘 마쳤어요. 이제는 그냥 뭐 주기적으로 가끔씩 가서 검사 받고 하면 돼요. 예. 아니 근데 얘 좀 있다가 다시 일을 하지 왜 벌써 복귀를 해? 언니 내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상처받을까 봐 못했어. 아니요. 얘너 너무 일찍 복귀한 아니 거 근데 아니니? 시험 하면은 지금 한 뭐 한두 개 정도. 아니야 시험 확 쉬어야 돼. 아우 나 지금 불안하다. 아, 왜 그래도 본인이 알아서 하겠지. 얘 우리 만났는데 뭐래도 마시자. 뭐 마실래 뭐? 저는 그냥 아이스 커피 한 잔 마실게요. 얘 어머 쟤 왜 저러니? 아우 얘 아이스 찬 거 먹으면 안 돼. 안 돼. 아이스 커피가 카페인이 얼마나 안 좋은 건데. 안 좋아. 너 이자차 먹어라. 유자차. 여기 저 죄송한데 에어컨 좀 틀어주시면 안 될까요? 예. 덥다. 카페인이 얼마나 몸에 더워. 여기 확 오르네요. 예. 이를테면 이런 거죠. 맞아 이런 일이. 뭐라고 말은 못 하겠고. 한두 번이면 이제 한 명이 와서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거는 들을 수 있는데 그게 매번 한 명이 사람마다. 아니에요. 만날 때마다. 그냥 사람마다. 오늘 하루에 3명을 만나면 3명이 다 그러니까 그치. 같은 얘기. 이제 같은 얘기 그거는 저희 엄마로서 충분한데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 피자 먹는 걸 한번 올렸었는데 난리 났겠다 진짜. 피자를 그렇게 지금 어떻게 하냐고? 어떡하냐? 그렇게 제일 먼저 저희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가 전화를 엄마. 저희 계속 실시간으로 전화가 와가지고 나는
진짜 네가 싫다 이렇게. 너 왜 그러니? 왜 이러니까 니는 어떻게 피자를 반판이나 먹을 수 있어 이렇게 막. 많이 먹는 게 싫으신 거예요? 피자를 먹는 게 싫으신 거예요? 아니 그럼 반대로 내가 친구예요. 근데 그냥 그럼 편하게 대한다고 해서 그럼 야 오늘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야 피자 한 판 먹으러 가자. 이런 게 좋아요. 오히려 친구가 그러면? 저를 배려한답시고 자꾸만 어디 음식점이 어디가 맛있대 뭐 만약에 뭐 돼지고기집이 어디가 맛있는데 가자 뭐 오늘 이벤트 한대 그러는데 아 맞다 연경이 안 되지 너 고기 안 먹지 근데 저는 그냥 가면 그냥 거기 있는 다른 야채 반찬들 반찬들이랑 밥만 먹으면 먹어도 되죠.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은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하니까 그냥 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불편하다. 네, 그렇죠. 매번 그러는 게 이제 저를 배려를 해주니까 처음에 한두 번은 고마웠는데 이제 만약에 커피를 마시러 가도 잠깐 여기 차가 있나? 막 이러면서 여기 무슨 허브차가 있나? 막 이렇게 이제 너무 생각을 해주면 나 커피 하루에 한 잔 마셔도 돼. 이제 이걸 계속 설명을 이제 허브차 허브차 먹으라. 허브차 권유를 많이 받아가지고. 허브차가 제일 건강할 것 같으니까. 허브차, 대추차, 생강차, 유자차, 보이차. 보이차. 그냥 무엇보다 제일 본인들 몸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근데 걱정해 주는 것도 고맙긴 하지만 좋은 말도 한두 번인데 배려와 무례는 한 끗 차이인 것 같아요. 아 근데 우리 사회에서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요. 배려한답시고 무례한 게 친인척 너무 사이에도 많아. 그렇잖아요. 맞아요. 저는 제가 그때 되게 예민했어가지고 일단 병문안도 사람들 많이 못 오게 했거든요. 오지 마라. 이렇게 하고 왜냐면 오면은 일단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그래서 몇 끼야. 그래서 어떻대? 앞으로 어떻게 된대? 그럼 너 머리카락 다 빠지는 거야? 주위에서 듣는 것도 있지만 그런 악플도 피할 수 없는 게 있죠. 제가 본 것 중에 조금 충격이었던 거는 뭐 암 환자가 뭐 자랑이라고 그냥 유튜브 하는 게 뭐 돈 벌어보려고 하는 거겠지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암에 걸렸지 뭐 이런 말이라고. 그러니까 암에 걸렸지. 너무했다. 네가 날 뭘 알아? 네가 내가 돼봤어? 어? 어디서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고 그래?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폴로한테. 초등학교 교육을 갔었는데 초등학생이니까 어리죠. 아직 5학년이니까 아직 애기죠.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제가 이런 유튜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런 극복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쉬는 시간에 와가지고 되게 천진난만하게 선생님은 암이에요? 그럼 언제 죽어요? 이런 거예요. 너무 몰라서 그랬구나 애기가. 깜짝 놀랐어. 그게 뭐라 그랬어요? 너보다 내가 오래 살 거라고. 저주. 아 언니가 세다. 윤지 언니가. 왠지 무서우시다. 야 너보다 오래 살 거거든. 화가 나셨네. 요새 의료 기술도 좋아지고 또 여러 가지 극복하는 방법들이 많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편견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그런가 보다 하고 봤던 것들 실제로 근데 암을 경험하신 분들은 어떻게 그거를 보고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OX로 문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정말 거대한 제작비를 들여서 OX판을 만들었어요, 저희가. 오래 걸렸어요. 수작업이 이런 거 잘 안 만들거든요. 예, 하나씩. 자, 그러면 이제 영상을 보고 개인의 경험을 O와 X로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영상 함께 보시죠. 사람 웃기지 마. 웃기지 마. 이젠 돈으로 사겠어. 돈으로 사면 될 거 아니야. 얼마면 될까? 얼마면 되겠냐? 얼마나 줄 수 있는데요? 그때 송혜구가 그때 아팠죠. 머리가 하얘. 루키미아라고 보여집니다. 백혈병. 루키미아라면 그거 암이잖아요. 어지럽죠. 그 병 확실한가요? 진단 받자마자 코피가 나요. 치료비는 어느 정도 되나요? 몇 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요. 네? 몇 천만 원이요? 자, 이 음악 많이 기억나실 텐데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암 치료는 돈이 많이 든다. 면 O, 아니면 생각보다 안 든다. 그럼 X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뭐죠? 두 개 들으신 분들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저희 지금 다 O를 들었는데 O와 X 드신 분들은 뭐예요?
치료비 자체가 많이 든다기보다는 저는 부수적인 게 굉장히 많이 든다고 생각을 해요. 치료비는 요즘 뭐 산정 특례고 뭐 이래서 5%만 내면 돼요. 그래서 보험이 되나요? 보험이 돼서 아, 그래서 병원 급여 거기에는 1,000만 원 넘게 찍혀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는 돈은 100만 원 이렇게밖에 되진 않지만 그래도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되게 많아서 예를 들어서 어떤 거예요, 부수적으로? 저는 지방에서 다녔었거든요. 대구에서 서울로 왔다 갔다 치료를 받았어요. 차비며. 그쵸. 그럼 KTX 비며 그리고 또 힘들면 택시 타서 또 역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모든 식재료들이 변화하니까 그런 음식도 신경 써서 엄마가 장을 보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드는 비용들이 되게 많고 이제 저도 실질적으로 병원비, 치료비로 쓰인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일단 뭐 유기농 음식이라든지 식재료비가 많이 드는구나. 네, 식재료에 정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저희 어머니가 뇌암이셨기 때문에 개두술로 인한 후유증이 편마비가 오셨었어요, 오른쪽이. 그래서 오른쪽 편마비 때문에 재활치료를 1년 동안 꾸준히 안 하면 안 됐었는데 그게 재활치료비가 뭐 언어장애라든지 인지치료 이런 것들이 비급여 항목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금액이 정말 비쌌어요. 동민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어머니 아프셨을 때 동민 씨가 계속 일을 하면서 또 어머니 네. 병원비 마련까지 했잖아요. 네. 근데 동민 씨가 또 아프니까 동민 씨 그 병원비 마련도 또 본인이 해야 되는데 여러모로 막 돈 때문에 신경 쓰고 그랬을 것 같아서. 저는 다행히 이제 엄마 그 간병을 경험을 토대로 어머니가 그때 보험을 들어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들었던 보험이 혜택을 받아가지고 진단비로 이제 생활을 하긴 했죠. 그래서 일을 안 보통 하고. 진단비 받아가지고 생활비로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장루 환자다 보니까 장루 용품에 대해서 계속 소모적인 그런 그렇죠. 이게 계속 갈아줘야 하거든요. 그거 비급여예요? 아 이게 비급여가 아니라 이걸 지원해주는 어떠한 그 선이 좀 적어요. 15개만 지원을 해준다던가 아니면 뭐 30개만 지원은 그 이상으로 필요한데 그 이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유튜브 촬영이나 뭐 그런 것 때문에 밖으로 많이 나가 돌아다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이거를 그냥 버리고 새 거를 끼우면은 편한데 이제 그렇지 못하면 이제 뭐 세척해서 써야 하는 거죠. 재사용을 해야 되니까. 드라마가 그래도 정확하게 맞췄네요. 네. 얼마면 되겠니? 돈이 참 그렇습니다. 자, 다음 영상 상황 한번 또 보시죠. 검사 결과 여기에 종양이 있습니다. 종양이라고? 배경 음악이 더 극단적인 것 같은데요? 아니요. 네. 요즘은 의학이 워낙에 발달해서 암도 잘 고치고 그런다대요. 그럼 혹시 제가 얼마 못 사는 건가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렇습니다. 이게 도대체 이게 질문이 조금 쉽지 않습니다. 암은 진짜 불치병인가요? 하나, 둘, 셋. 2개 드신 분도 계시고 제시맥스. 저도 2개인 것 같아요. 저도 겪어봤기 때문에. 예. 이 2개를 드신 분들의 의견은 저랑 같은 생각이실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아무래도 아직은 현대의학이 완벽히 암을 정복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암이 완치가 돼서 10년, 20년 이제 잘 사시는 분도 있고 모든 병원 치료를 마치고 근데 이제 지금은 암은 아직은 그러니까 전이와 재벌로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유롭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불치병 아직 확실하게 치료법이 나온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불치병이 아니다라고 또 보는 거는 뭐 그런 모든 치료를 다 마치고 후에 이제 삶이 어떻게 관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저는 바뀔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평생 내가 관리해야 되는 병이야라고 받아들이고 나를 철저히 관리를 하면 저는 또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병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또 불치병이 아니다. 근데 젊은 세 분이 지금 똑같이 O를 드셨어요. 암은 불치병이다.
이제 저는 이미 또 재발을 2번이나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는 항상 X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암은 불치병이 아니고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병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재발을 하고 났더니 아 진짜로 재발을 할 수 있는 병이고 정말 무서운 병이다라는 걸 재발하고 알았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이 암을 평생 싫지만 데리고 가야겠다. 그냥 불치병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 정신 건강에 좋더라고요. 근데 사실 오나 저는 이제 2개 들은 이유가 저희 아버지도 암으로 돌아가셨지만 그때 사실 간암이었는데 폐로 전이 돼서 항암을 한 번도 못 하시고 제대로 약을 못 쓰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발견되는 시기나 부위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언제든 누구에게나 걸릴 수 있지만 조심하면 이것도 극복할 수 있는 병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 O를 아예 버리고 그냥 X로 지혜 씨랑 저랑은 X를 들었어요. 미국 사람들은 만약에 암이다라는 판정을 받으면 암에 딱 걸린 사람이 그럼 제가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본대요. 근데 한국 환자들은 그럼 제가 얼마나 남았나요? 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다르다. 미디어 영향이 다르대요.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되나요와 얼마나 남았나요는 완전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약간 뭐라 그럴까 제가 오늘 이렇게 식사도 그렇고 되게 밝으세요. 아팠던 분들이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드는데 거리에 만찬 앞으로 그래서 어떤 분이 사연을 보내주셨거든요. 네. 우리 양현 씨께서도 한번 좀 소개해 제가 주시죠. 갖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저는 엄마에 대해 몰랐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희 엄마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자궁암 수술을 받으셨다고 해요. 저는 그때 아무것도 모른 채 서울 큰이모 댁에서 겨울방학을 보내고 왔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땐 엄마가 제가 알던 엄마가 아니었어요. 항상 절 꼭 껴안아 주시고 매일 일요일이면 함께 목욕탕을 갔었는데 어느 날부터 저와 목욕탕을 안 가시더라고요. 엄마께 서운한 마음이 너무 컸습니다. 지금도 엄마는 제가 알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제가 먼저 엄마께 알고 있다는 걸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엄마가 직접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을까요? 이 이야기도 뭔가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이제 얘기를 저는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았으면 했을 것 같은데 혹시 저기 제 엄마 아프다는데 뭐 쟤 뭐 괜찮아? 너 뭐 잘 돌봐주니? 뭐 이런 얘기 혹시 들을까봐 이제 그래서 숨기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딸의 입장에서 저는 이제는 알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성인이 되고 이제 어느 정도 모든 걸 좀 이제 알 수 있는 나이가 됐으니까 저는 지금쯤에는 허심탄회하게 엄마께 먼저 다가갈 수도 먼저 있을 것 다가가서 터놓고 얘기해도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어머니를 간병했던 입장으로서 그때 저는 어머니의 보호자였기 때문에 제가 직접 엄마보다 먼저 이제 엄마의 뇌종양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의사 선생님한테. 만약에 이제 이 사연을 보내주신 따님의 입장이라면 저는 이제 엄마한테 솔직하게 나는 알고 있고 엄마도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엄마의 그런 힘든 과정을 내가 옆에서 같이 지켜줄게, 같이 이겨나가자라고 손을 꼭 잡아주고 싶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제가 저는 원래 건강을 되게 과신하는 스타일이긴 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좀 너무 바빠지면서 한 2번 정도 아찔한 경험을 했어요. 제가 약간 어지러우면서 휘청하더라고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참 무서워가지고 응급실에 가서 이제 MRI를 한번 찍어봤어요. 근데 그때 이제 환자복을 갈아입고 딱 그 기계에 눕는 순간 전 이제 딸이 지금 9개월이거든요. 근데 딸 생각을 하니까 이제 갑자기 딱 눕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이제 나면서 이제 내가 만약에 이 세상에 없으면 우리 딸은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 남편 어떻게 해야 되고 이제 막 그 생각이 막 스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이제 별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진단은 나왔지만 그 죽음에 대해서 잠깐이나마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암 진단 딱 듣는 순간에 나는 죽음의 티켓을 땄구나 이제 이 생각이 그냥 딱 들어요. 근데 이제 동시에 또 누구든지 죽는 거고 내가 암으로 죽을 거라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로 이제 마음이 이제 딱 결정이 되고 이제 편안해지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나는 어떤 사람으로 남겨질까가 이제 더 중요하더라고요. 저한테는. 이제 저도 이제 아들이 어리고 또 남편 있고 또 불효가 되겠지만 혹시 이제 부모님보다 제가 이제 먼저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남아 있는
자들이 사실은 간 사람보다 더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들이 나를 추억할 때 어떻게 나를 즐겁게 추억할 수 있을까? 이제 그게 이제 저는 지금은 그렇게 저는 삶을 이제 바꿔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죽음이 오히려 저는 좀 역설적이지만 고맙다. 그러니까 이 암이 좀 고맙다. 나의 삶의 태도를 정말 많이 뛰어넘으셨네요.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암이라는 게 뭐 계획에도 없는 느닷없이 내 인생에 태클을 걸고 무임승차한 놈인데 그래도 또 암이 주는 고마운 게 있겠죠.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 뭐든지 나쁘지만은 않아요. 암이 주는 선물이 있잖아요. 널 용서하지 못할 거야. 매일 밤을 엎드려 빌 거야. 시간을 증오할 거야. 모든 삶을 원망할 거야. 지겹게 있어줘. 절대 먼저 떠나지 말아줘. 우리 같은 영원을 꿈꾸자. 오늘 오신 분들이 얘기 들어보니까 양희은 씨를 굉장히 만나고 싶어 했대요. 진짜. 네, 맞아요? 네. 맞죠? 이유가 있으세요? 버킷리스트에 있었어요. 진짜. 버킷리스트에 양희은 씨를 네. 만나는 그래. 그런 게 있잖아요. 딱 암에 걸리고 나서 딱 찾아보면 항상 딱 헤드라인에 나오는 이게 극복해낸. 네, 그게 딱 극복한 제일 사람을 많이 보게 되는 게. 나오신.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항상 읽고 나도 이렇게 되고 싶다. 양희은 선생님의 음악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엄마 병원에 호스피스 병원에 계시기 전에 이제 처음 투병할 때부터 엄마랑 항상 나란히 이어폰 꽂으면서 내 생에 가장 아름다운 말이라는 노래 들으면서 막 또르르 울었거든요. 아직도 그 노래 들으면 그냥 그 장면이 떠올라요. 엄마? 네. 그 가사가 어떻게 되죠? 잊어먹었어. 반전인데요? 무슨 반전인데요? 약간 여기서 눈물을 흘리실 것 같은데 약간 준비했더니 잊어버렸어는. 내 생에 가장 아름다운 나온 말 그대. 그대. 기억이 사라지는 중. 기억이 사라지는 중, 계절이 오고 가는 중, 버스의 전철에 누구를 기다려, 아무도 없는 밤, 한심한 사람아. 계절이 바뀌고 사람도 바뀌고 내 맘도 바뀔까 두려워. 그다음에 어린아이처럼 울고 싶을 때 생각나는 이름 그대. 오늘 바로 옆에서 들으셨는데 네, 정말 위로가 좀 많이 됐어요? 네, 진짜 엄마가 옆에 계신 것 같이 이렇게 너무 엄마 좋아한다 동민 씨가. 약간 그런 생각 드는 게 양희은 씨가 이겨내시고 지금 너무나 활동도 많이 하시고 건강하게 계시는 게 어쨌든 여러분들의 롤모델이 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건강하게 잘 버티셔서 누군가의 롤모델이 되실 수 있다면 그거만큼 좋은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뭐 지금 현재도 아마 누군가의 롤 모델이 이미 되고 계셔요. 네, 그 유튜브 하면서 누군가한테 그렇게 뭔가 거대한 것이 대단한 게 아니라 아주 작고 사소한 게 대단한 것 같아요. 네.